네, 동아일보 정치부장이 만난 초대손님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던 분이죠. 새누리당 당대표라는 또 다른 거위의 꿈을 꾸며 민심 투어 중인 이정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얼굴이 탄 것 같습니다. 많이 탔습니다. 지금도 배낭 메고 계속 민심 투어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마치고 나면 네. 21번째 총선 이후로 네. 21번째 지역을 돌 것입니다. 아,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은 좀 가까운데 예. 경기도 쪽을 좀 돌 생각입니다. 그럼 뭐 혼자 다니세요? 아니면 뭐 누구 수행원들하고 같이 다니세요? 저는 배낭 하나 메고 네. 주로 시외버스를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다니십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혼자 예. 다니고 가서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을 만나서 지지를 호소하거나 네. 시장군수 구청장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터미널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방문한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예. 곳을 불쑥불쑥 가서 자연스럽게 그분들하고 세상 얘기를 듣고 그런 식으로 계속 택시기사라든지 아니면 하여간 일반 서민들 그렇습니다. 많이 또 좀 알아보지 않습니까?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알아봅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뭐 금수저, 흑수저도 아닌 무수저다. 뭐 거위의 꿈 뭐 유명하죠. 그 컬러링이 거위의 꿈 노래. 지금도 그 컬러링 쓰시는 거죠? 예, 7년째 쓰고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 거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위의 꿈에 나오는 거위는 사실 거위가 네. 창공을 독수리처럼 비둘기처럼 그렇게 네. 나를 수 없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위는 창공을 나르고 싶습니다. 좁은 네.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르고 싶습니다. 저 이정현이 이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가 나와서 처음에 가사를 보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하고 너무 똑같아 보였습니다. 정말 정치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큰 일을 해보고 싶고 정말 호남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구도를 한번 깨보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그건 허황된 꿈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 모두가 저로 하여금 비웃고 포기하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23년간을 호남에서 아주 일관되게 새누리당으로만 출마를 해서 네. 반드시 지역구도를 한번 깨보겠다. 지역주의 벽을 넘어보겠다. 라고 했었던 꿈이 21년 만에 이루어졌고 23년째 되는 해에 두 번째 이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날 수 있을까? 날지 못할까 했던 거위가 창공을 나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 출신이 호남에서 당선이 된 그러한 저의 오랫동안 꿈을 키워와서 실현을 시켰던 이것이 이제는 호남 출신이 우리 헌정 이래로 아마 해방 이래로 처음으로 보수 정당의 당 대표가 되는 것. 그래서 새누리당의 영역이 영남권이나 수도권만이 아니고 호남 한마디로 말해서 전국에 다 이렇게 퍼져나가서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이 되는 새누리당. 집권 여당이면서도 한 특정 지역에서 지지도 못 받고 또 특정 지역을 포기한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거 깨고 그야말로 새누리당의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이 되고 집권 여당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호남 출신의 저 이정현 호를 단신으로 이렇게 새누리당 안에 들어와서 저 바닥에서부터 모든 계단을 다 거쳐서 16개 계단을 거치고 이게 남은 17개 계단 당대표에 도전해서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저 이정현의 당선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아마 정말 저와 같은 거위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꿈도 있고 야심도 있고 정말 땀 흘려서 일을 하지만 실현될까? 또 나아진 것 같지도 않고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정현이를 봐라. 이정현이를 한번 봐라. 되지 않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지 않았느냐. 그런 이정현이가 자신이 살아왔었던 그 서럽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러한 삶의 과정, 이 모든 것을 살아오면서 체험하고 느꼈었던 정치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이런 데 관심 좀 가져줬으면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새누리당 129명과 그리고 새누리당 정권인 청와대와 정부를 움직여서 내가 체험하고 정말 내가 억울하게 보였었던 정말 내가 그때 따뜻한 손길 한 번만 잡아줬으면 했었던 많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새누리당이 제대로 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고 싶어서 아. 그게 제가 거의의 꿈이라고 하고 제 핸드폰에 음악을 계속 7년 동안 이 음악을 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그 CG에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당직자로 이제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정치를. 민정당 이제 간사. 그러니까 제일 이제 심부름하는 그 역할부터 시작했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간사 병급이라고 그러던데, 그 당시에는 갑을 병급 뭐 이렇게 돼 있었던 모양이죠. 간사병, 네. 간사을, 간사갑, 차장, 부장 대우 부장, 네. 부국장 대우 부국장, 국장 대우 국장, 네. 부대변인, 수석 부대변인, 대변인 격, 네. 그리고 이제 공보단장, 네. 그다음에 청와대 홍보수석, 최고위원까지 16개 계단을 하나도 건너뛰지 않고 하고. 전부 그걸 겪어서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제가 당 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돈 가진 것 없고 조직 없고 세력 없고 밀어준 사람 없고 그런 속에서도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한 계단 열정과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분명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정현이처럼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정현이는 자신이 겪어왔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대변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네. 꼭 되고 싶습니다. 제가 현장에 출입할 때는 그때 뭐 의원도 아니었고요. 그때 네. 이제 새누리당 부대변인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호남 출신으로 이런 보수 정당, 민정당 이쪽에서 당직 생활을 시작한다는 거, 정치를 시작한다는 거, 그게 잘 선택하기 쉽지 않은 거였을 것 같은데. 물론, 계기가 있었나요? 물론 우연한 기회는 있었습니다. 네. 제가 그 당시에 저희 지역구의 국회의원과 네. 정치 토론을 한번 하다가 네. 갑자기 저에게 이제 감각이 있다고 네. 저를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시작되기는 했었습니다만은 네. 저는 우리 한국의 정당을 선과 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로가 각 정당이 추구하고 있는 노선과 방향은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국민을 위한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나라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남 사람이라 그래서 새누리당 선택할 못할 이유 없고 또 말하자면 경상도 사람 호남 사람이라서 네. 새누리당 선택을 못했고 또 경상도 반대 사람이라서 상황도 또 있을 수 호남 있고. 또 민주당 선택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지역 구도를 꼭 넘고 깨고 싶어서 네. 그 이후로부터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일관성 있게 일관되게 지금까지 정치 생활은 33년을 이렇게 쭉 해왔고 호남에서는 23년간을 출마를 해서 사실상 21년간은 제 뜻을 펴지 못하고 떨어지고 최근에 2년 동안 이렇게 이제 제 뜻을 펼쳐서 했습니다만은 이 지역주의 벽을 넘을 때 저에게는 대단히 큰 교훈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호남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권력을 팔았겠습니까? 친박을 팔았겠습니까? 아니면 뭘 내세우고 중앙당의 도움을 받고 중앙당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됐겠습니까? 오로지 저는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고개 숙여야 되는 것인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또 한 표 한 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귀한 것인지를 그냥 느낀 것이 아니라 뼈에다 새긴 사람입니다. 저는 뼛속에다가 국민 무섭고 국민을 얼마나 받들고 모셔야 되는지를 뼛속에 새긴 사람입니다. 핏속에다 새긴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심정으로 이런 경험으로 이제 정말 중앙 정치 무대에서 정말 중앙 정치를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안에 친박이 있고 비박이 있고 또 주류다 비주류다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 저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그거 넘는 거 저는 훨씬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훨씬 강고했었던 수십 년 동안 40년 넘게 형성되어 왔던 지역주의 벽도 넘는 저 이정현이가 우리 당내 우리 식구들끼리 서로 생각이 좀 달라서 하고 있는 이런 주류 비주류 이걸 통합시키고 화합시키는 거 전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호남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주 인사들이 많은 국민당의 주 인사들이 많은 그러한 야당과도 누구와도 대화가 가능하고 또 친분 있게 지내고 형님 동생하고 지내고 또 우리 새누리당 안에서도 33년을 내가 이쪽에서 생활을 해오면서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3년 몇 개월 동안 대통령을 하고 계시지 그 전에는 이명박 그 전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쭉 있어 왔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주류 비주류 관계없이 친분 있게 지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알겠습니다. 어떤 개파다, 파벌이다, 지역이다 이런 걸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통합의 정치, 국민 전체를 예. 보고 하는 정치를 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주 좀 열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이제 비례대표 의원을 하시고 그 보궐선거 2014년 보궐선거에서 이제 당선이 됐고 순천 곡성에서 그리고 이번에 당선이 됐고 3선이 되셨는데 거기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당 대표가 된다. 이것도 물론 이제 꿈은 꿈인데 정말 실현될 꿈이냐 허황된 꿈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보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노력하시는 건 뭐 저희가 충분히 인정하는데 과연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제가 지금 당대표로 하는 게 빠르죠. 약하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서 있는 땅이 심하게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에 저희들은 집권할 가능성이 0.1%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출입하는 기자들의 상당수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새누리당에 대해서 심지어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조차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날 이때까지 쭉 해왔었던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만약에 정권을 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새누리당에서 늘 걱정을 해왔었던 야당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상당히 과격주의고 또 상당하게 인기 영합적이고 굉장히 급진적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보의 위기를 겪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경제 위기를 겪고 있고 구조조정의 문제를 겪고 있고 그동안에 모든 정권에서 쌓여왔었던 여러 가지 비정상들이 난무해갖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우리 새누리당이 말하자면 지금의 이런 국가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집권을 해야 되고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정말 변해야 되고 새누리당이 변해야만이 대한민국 정치가 변하고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같이 정말 어렵고 힘든 곳에서 국민 무섭고 무섭다고 하는 것을 뼈가 저리게 새겨온 이런 사람이 한 번 정도 말하자면 뭐 어떤 군림하고 또 당대표로서 폼 잡고 당대표로서 대통령 꿈을 꾸고 당을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이나 자기를 위해서 이 조직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이 바꿔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아까처럼 그렇게 국민 무서운 마음으로 모두를 통합시켜서 저 혼자가 아니라 공론화를 시키고 투명화를 시키고 화합하고 통합을 해서 함께 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을 다시 지켜내려고 한다면 새누리당이 집권을 해야 되고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그래 이정현 너 한번 해봐라. 만약에 전당대회 끝나고 그 다음날 다른 사람들이 됐을 때 새누리당 당선자 당대표 누구 이렇게 쓰겠지만 만약에 저 이정현이 당선이 됐다고 한다면 모든 언론의 타이틀은 확 달라질 것입니다. 호남 출신 이정현 보수 정당 헌정 이래 최초로 당대표가 됐다. 저 바닥에서부터 모든 체험을 다 하고 올라온 이정현이가 됐다. 이제 그것은 그 자체가 혁신이고 그 자체가 쇄신이고 그 자체가 변화고 또 변화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그래 이정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스스로 언론이 이제 친박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에 대해서 반박은 안 하시죠. 근데 지금 친박은 조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좀 뒤로 빠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저는 친박 맞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대통령 복심이라고 얘기를 할 때도 제가 대통령께서 당 대표 시절에 또 대통령께서 백의종군 시절에 그리고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13여 년 동안을 대통령 아주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서 대통령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고 이 정부가 욕을 먹기도 하고 최근에 몇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정말 국민으로부터 굉장한 지탄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켜봤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말하자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그 진정성과 진심 그리고 그분이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쏟아붓고 있는 바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열정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절대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누리당도
박근혜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권 말에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내부에서 비난도 하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솔직히 새누리당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벼랑 끝에 선 적이 있습니다. 탄핵 역풍으로 차떼기로 한꺼번에 당이 완전히 무너져서 20석도 당선이 못 됐다고 했을 때 23일을 남겨놓고 당대표가 돼서 121석을 만들면서 정말 당을 구한 분입니다. 또 본인이 어느 지방선거 때는 얼굴에 칼을 맞아서 네. 사실상 거의 죽을 뻔했었던 고비를 넘기면서도 거의 모든 지역을 다 싹쓸이 할 정도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었고, 이명박 대통령 말에 가서 거의 정말 새누리당이 70석도 못 얻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도 또다시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오늘 지금 새누리당에 많은 시장도 하고 있고 도지사도 하고 계신 분들, 소위 중진이라고 하시는 분들 거의 모두가 다 그 당시에 국회의원 배지 떨어질 뻔하고 국회 진출 못할 뻔했던 사람들도 또한 박근혜를 다시 앞세우고 박근혜를 내세워서 새누리당을 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예.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다 보고 또 과거를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집권당이 됐을 때는 주류 비주류로 나눠서 이쪽 저쪽 심하게 싸워라 이렇게 국민들이 우리한테 맡겼겠습니까? 국민들이 우리에게 집권의 기회를 줬을 때에는 5년 동안 첫 해부터 마지막 해까지 5년 동안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하루를 남겨놓고도 이렇게 국가가 위기고 국민들이 어려우니 너희들이 쓸 수 있는 예산, 당신들이 쓸 수 있는 정부기관 모두를 총동원을 시켜서 제대로 한번 마지막 순간까지도 일자리 마련하고 경제 살리고 안보 지키고 그리고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면서 해라 이렇게 한 것이지, 집권 여당 내에서 갈라져가지고 대통령을 서로 흔들어대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가라고 이렇게 국민들이 맡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아까처럼 이정현 친박 맞습니다. 이정현 복심 맞습니다. 대통령하고 수없이 많은 소통을 해서 무조건 대통령이 시킨 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우리 정부 여당이 추구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그러한 일들을 서로 호흡을 맞춰서 잘 해나가겠다. 이런 그런 의도로 제가 예, 어쨌든 정무수석도 하셨고 홍보수석도 하셨고 이제 2014년 6월에 이제 나왔잖아요. 어쨌든 대통령의 참모진으로 활동한 기간이 있는데 당대표가 되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상하 관계가 청와대와 당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로 딱 규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청 관계는 그러니까 청와대 정부와 여당의 관계는 엄연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정말 정부와 여당이 하나가 돼서 청와대와 함께 공동 운명체로서 수레의 양쪽 두 바퀴로서 정말 이렇게 호흡을 맞춰 가지고 대통령이 말하자면 펼치고자 하는 정책, 우리가 함께 만들었었던 대통령의 공약을 함께 같이 실천해 나가는 운명 공동체, 함께 수레에 같이 가야 될 수레의 두 바퀴로서의 한 축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축은 새누리당은 당, 여당이기는 하지만 129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129명은 입법부, 말하자면 삼권 분립하에서 정부와 또 말하자면 입법부와 사법부가 있는 이런 삼권 분립의 한 축으로서 정부를 견제하고 잘못한 것은 비판하고 바로잡고 할 말 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두 축이 있는데 저는 바로 우리 새누리당이 제가 당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 두 축을 다 가동을 할 생각입니다. 국회 입법부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을 하되 또 다른 한번 그 여당의 그 입장으로서는 대통령과 함께 임기 마지막 하루 전날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 또 하나는 지금 한참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할 무렵에 KBS 문제가 터졌었거든요. 세월호 사건 당시에 보도본부장한테 전화를 해서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기사를 내려라 뭐 이런 압력을 넣었다. 그래서 그게 막 시끄러웠는데 그래서 좀 출마하지 마라 뭐 이런 문자 메시지 보는 게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거는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국민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정부 대통령을 홍보하기 위해서 국정홍보처라는 별도의 정부 기관이 있었습니다. 1년에 수백억씩의 예산을 수백 명의 직원들이 함께하면서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언론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기관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는 입장에서 국정홍보처 자체를 없애버리고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몇 명의 저를 포함한 홍보수석을 포함한 이런 직원들이 이제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국민들한테 홍보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국가의 어떤 위기에 처하거나 또는 국민들의 생명의 안위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는 협조를 요청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때 한 생명이라도 구하고 싶어서 일단 구조하는데 전념을 하게 하고 시시비비는 나중에 가려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하는 과정에 제가 좀 촌놈이다 보니까 말투가 좀 거칠고 국민들이 여러 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당대표가 되면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 재창출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라는 보관이 좀 있으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짧게 부탁드릴게요. 새누리당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정말 국민들이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에 국민이 안중에도 없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먼저 고쳐야 되고 두 번째는 좋은 후보를 내야 됩니다. 새누리당이 변해야만이 좋은 후보가 몰려오고 좋은 후보들을 모아서 저는 슈퍼스타 K 방식, 수습회 방식으로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 번도 구경하지 못했던 대선 후보 방식, 한마디로 10명이 됐든 15명이 됐든 새누리당 후보들이 치열하게 토론을 벌이고 나서 어느 시점부터 열흘에 한 명씩을 여론조사를 해서 탈락을 시켜가는 이런 방식으로 또 최종 2명을 데리고 전당대회를 하는 이런 슈퍼스타 K 방식으로 해서 한번 대선 후보를 뽑은다면은 국민들께서도 오랫동안 지켜볼 것이고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정현 의원하고 지금 얘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만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뛰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